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이제 오늘 밤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또 정하석 SBS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현지 브리핑을 통해서 말한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이 국제사회에 함께 기여하고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역할을 확장할 것입니다. 확고한 가치동맹의 토대 위에서 경제, 첨단 기술, 사이버, 안보, 문화 콘텐츠 등 다방면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로 확장 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다 진전된 확장 억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먼저 봉 교수님, 핵 우산 확장 억제 이게 좀 말이 사실 좀 뭔지는 알겠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핵 우산은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그 핵 보유 동맹 국가의 핵 전력을 의존하는 것이죠. 이제 핵무기는 없지만 핵 공격에 그리고 여타 이제 재래식 무기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이제 핵무기를 가진 동맹국에 의존을 해서 자국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핵 우산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니까요. 근데 확장 억제라는 것은 그것보다 좀 더 포괄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 우산을 포함해서 핵무기를 소유한 동맹 국가가 여러 가지 군사력을 통해서 즉 핵무기만이 아니라 재생 무기를 동원해서라도 전쟁을 억제하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그 회담과 공동 선언문을 통해서 미국의 핵 우산을 신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한국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북한 등 한국의 이제 적대 국가라든지 한국을 위협하는 세력이 미국의 핵 우산 그리고 확장 억제 공약을 의심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임기 마지막 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그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성명을 냈을 때 그때 이미 언급이 되었죠. 당시에 그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하여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하였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핵 무기뿐만 아니라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동원한다고 했으니까 재래식 무기를 통한 한국 보호가 약속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같은 날 5월 20일에 있었던 윤석열 신임 한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 후 채택된 공동 성명에도 그 문구가 강화돼서 반복이 됐습니다. 뭐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죄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약간 바뀐 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 공동 성명에서는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하여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선언문에서는 굳이 핵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가용한 모든 방어 수단을 동원해서 한국에게 확장 억제, 핵 우산을 제공한다고 했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별도 문서가 채택된다면 이것보다도 더 구체적인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를 신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하석 의원. 양국 정상이 확장 억제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문서로 발표하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 정상회담 이후에요. 좀 전에 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동 성명 속에 이런 내용, 확장 억제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는 뭐 계속 들어왔던 사안이고요. 이걸 별도의 문서로 뽑아서 한다라는 거, 그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핵 우산이라든지 확장 억제라든지 이런 거는 올해를 한미 동맹 70주년이라고 하는데 그게 1953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방위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동맹 70주년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사실상 70년 전에 미국의 핵우산에 한국은 들어가 있었던 셈이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좀 더 강조하고 좀 더 강하게 표현하고 좀 더 다른 전달 방식을 택하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북핵 위협이 어느 정도 고조돼 왔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이 수위를 달리 하거든요. 그래서 확장 억제라는 개념도 사실은 1978년 이후부터는
한미 안보협의회라고 이제 그 1년마다 양국의 그 한미 국방장관이 모여가지고 하는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매번 공동성명이 나와요. 사실은 네. 확장 억제라는 개념은 그 이후에 정상회담에서 또 공동성명에서 나온 게 2009년 6월에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마친 다음에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 비전 뭐 이런 이제 공동성명을 채택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이번에 아까 봉 교수님이 거기에 구체적으로 핵이라는 얘기를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도 어떤 게 나오냐면은 핵 우산을 포함한 그 확장 억지력을 한국에 제공한다 이렇게 명문을 하거든요. 네. 여기서 왜 또 핵 우산이 그때 2009년에 들어갔냐? 2009년 6월이 한미 정상회담 시점인데 딱 한 달 전인 5월에 북한이 핵실험을 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또 그때와 비교해서 뭐 달라진 부분은 얼마 전에 그 고체 연료를 이용한 그 ICBM 쐈죠. 예, 쐈죠. 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북핵 위기, 북핵 위협이라는 게 상당 수위로 올라갔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한미 양국 정상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을 뛰어넘어서 어떤 별도의 문서 형식으로 하겠다라는 거는 좀 더 강한 의지를 그 동맹국 국민들에게는 어떤 안심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어떤 적대국의 어떤 위협에는 그 부분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갖다 나타내는 그런 시그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동행하고 있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신범철 차관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유 고생 많습니다. 지금 몇 시예요, 미국은? 미국은 지금 1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예. 내일부터 또 빡빡한 일정이 시작될 텐데 좀 쉬어야 될 텐데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자, 이번 국빈 방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안보 분야 아닙니까? 미국과 협의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이나요? 예, 뭐 협의 열심히 진행하고 있고요.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협의를 하면서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이고 또 양측의 이견이 있거나 아니면 아주 중요한 부분은 정상 간의 직접적인 논의를 통해서 또 진전시키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더 좋은 합의문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안보실이나 외교부 측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대통령실의 김은혜 홍보수석도 얘기하고 미국 백악관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까지 이제 예고를 한 상황인데 이 정도 예고됐으면 사실 거의 합의문 작성이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것 아닐까요? 뭐 많은 부분은 그렇게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차원에서 별도의 합의문이 있을 정도로 확장 억제를 보다 구체화하는 노력을 했고 그 결과가 정상회담 이후에 발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얼마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지는 뭐 정확히는 말씀하실 수 없는 사정도 저희는 이해합니다. 자, 우리 국민들이 기대를 해도 되는 수준일까요? 뭐 사실은 확장 억제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결국 양국 그리고 양 정상 간의 신뢰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깊으냐 하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이러한 정상 간 합의 문서로서 이것을 발표한다는 것은 그러한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앞서 봉영식 박사님이나 위원님께서도 확장 억제 전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논의된 것보다는 더 구체화된 수준으로 좋은 내용이 발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전략 자산의 한반도 배치나 혹은 나토식 핵 공유 같은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예상하십니까? 그런 단어를 제가 직접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작년 11월에 한미 국방장관의 회담이 있었어요. SCM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공동기획이라든가 공동훈련 뭐 그런 것을 통해서 전략자산이 상시 배치 수준으로 한미가 논의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미 측이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잘 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핵 자산의 운영 과정에서 그렇다면 우리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큰 관심사인데 또 정보는 얼마나 공유가 될 것인가도 관심사인데 이건 어떻게 예상이 되나요? 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논의가 진전이 되어야지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당연히 공동 기획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합의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것 이상으로 실질적인 운영이 또 중요한 문제지만 아무튼 관련 내용과 관련해서 한미 양국이 무언가 조금 더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간으로 늦은 밤에 정상회담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수요일 아침이 되는 거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수요일 밤이 되는 거죠. 목요일 새벽이 되는 거죠. 네. 수요일 밤이 되겠네요. 네. 방미 일정 계속 수행하고 있는데 특별히 좀 인상에 남는 장면들이 있던가요?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일정을 이렇게 보면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역시 정상 간의 한국전 참전 기념비 참배가 의미가 있겠죠. 정상 간의 친교를 갖다가 다지는 그러면서도 한미 동맹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이렇게 참배를 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양측의 신뢰가 높아졌다 볼 수 있는데요. 의전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은 사실 알링턴 국립묘지 방문했을 때 미 측이 정말로 국빈 방문에만 제공하는 의전을 잘 보여줬습니다. 21발의 예포에서부터 의장대의 행렬이나 그런 걸 볼 때 미 측이 정말 이번 국빈 방문을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오후에 그 오찬으로 한국군 참전용사들 오찬이 있었는데요. 대통령께서 97세 되시는 이번에 훈장을 수여받는 분을 연단으로 직접 네. 이렇게 휠체어를 밀고 올라가는 모습에 미 측이 많이 감동을 하더라고요. 자, 바쁘실 텐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를 연결해 줘서 고맙습니다. 국방부 신범철 차관이었습니다. 자, 한미양국이 지난해 이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수단에 재래식 미사일 능력뿐 아니라 핵이 포함된다는 것은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얘기도 듣고 가죠.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님은 굳건한 대한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화석 의원, 이번 문서에는 그럼 핵 공격에는 핵으로 보복하겠다 뭐 이런 내용까지 담길 수 있을까요? 아까 봉 교수께서 정의를 해주신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핵 우산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 확장 억제다. 즉 어떤 핵 위협 내지는 핵 공격의 위기에서 이 자산을 포함한 재래 전력까지 다 포함한 어떤 그런 대응 전략을 포괄하는 게 이제 확장 억제라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거기서 왜 구체적으로 핵이라는 말이 더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관심을 갖느냐 하는 거는 사실상 미국의 대한반도 확장 억제 전략이 바뀌는 건 아니죠. 네. 얼마나 의지가 강하냐. 그리고 지금 현재의 핵 위협 상황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느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문구를 통해서 나타내는 외부를 향해 나타내는 메시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확장 억제라는 개념을 쓰든 아니면 핵 우산 등 핵 우산을 포함한 이런 내용이 들어가든 사실상 미국의 대한반도 확장 억제 전략은 차이가 없을 겁니다. 네. 차이가 없으나 그런 문구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로 해석을 한다면요. 이런 부분에서 한미 양국이 지금 현재 북핵 위기에 대한 어떤 인식, 그 수위 이런 걸 갖다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저건 되겠죠. 네. 자, 봉영식 의원님, 전략 자산을 그럼 만약에 운용한다면 핵 무기라는 것은 사실은 미국 쪽에서도 대단히 민감한 보안 사항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운용하는데 우리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나토 핵 공유 모델이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핵 억제 전략에서도 그 기본 전제는 똑같습니다. 뭐냐면은 핵무기 사용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이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제를 수용했을 때 얼마만큼 동맹국의 목소리가 반영될 것인가, 이것은 계속 미국과 동맹국 간에 그 합의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국이 미국 전략자산 전기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또 확대하는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번 제54차 SEM에서 이미 국방장관 선에서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 수준으로 적절하게 배치한다는 약속을 했지만, 그것이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거나 아니면은 핵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 정권이 파악하기에는 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확실한 언어로 그리고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명시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다면 북한이 오판하는 그런 가능성을 줄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언제까지 북한은 계속 핵 위협을 고도화하는데 우리는 왜 핵무기 없이 방어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불안한 한국 국민도 안심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핵 전략 자산에 대해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미국하고 논의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질문을 해서 한국과 그 핵 전쟁 연습을 하고 있냐 그랬을 때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근데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한국은 핵 보유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핵무기가 없는 한국과 핵 전쟁 연습을 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미국이 주권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이 핵무기에 대한 기획과 연습, 모의 연습 단계에서 한국에게 정보 공유를 수준을 높이고 또 한국 측의 아이디어와 요청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면은 한국의 전술핵을 직접 배치하지 않고도 그 상시 배치에 준하는 식으로 미국의 전략 자산이 전개되고, 거기서 또 한국이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확실히 보장되는 그런 발전적인 새로운 단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체 핵을 보유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미국 입장도 듣고 가겠습니다. That statement will send a very clear and demonstrable signal of the United States' credibility when it comes to it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the people of Korea. ROK has been a good steward of its non-proliferation obligations under the NPT and will continue to do so. 봉 의원님, 뭐 말 요약하면 우리가 잘 해줄 테니까 핵무기는 갖지 마라, 뭐 이런 얘기 같은데. 그렇습니다. 미국이 제일 막으려고 하는 것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입니다. 지금 국민 여론은 지금 몇 년 동안에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상관없이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해야 된다. 적어도 한국이 일본 수준에 다다라는 그 핵 폐기물 처리 리프로세스라고 그러죠. 그 권한을 부여받아야 된다. 이런 강경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국민의 여론을 지난 과거에 몇 번 반영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죠. 예를 들면은 지난 3월 15일 방위를 앞두고 요미우리 신문과 단독 인터뷰에서는 우리 과학기술에서는 얼마든지 단시간에 북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왜 만들지 않는가 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많이 있다고 강조를 했고, 또 그 국방부 외교부 업무보고를 1월에 했을 때는 당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냐면은 우리 과학기술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 일본은 6개월이면 된다고 하고 우리도 상당한 수준에 있다. 그런데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이죠.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지면 대한민국의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네. 즉 이것은 대국민 메시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4월 국빈방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국빈방문 앞두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게도 국민의 여론이 이렇다라는 것을 한국 군 통수권자와 대통령으로서 내비쳤다고 해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허용을 하든지 네. 지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냉전 때처럼 미국의 전술핵 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를 하면은 미국의 타격,
타격을 받게 됩니다. 북한의 타격을 받게 네.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괌이랑 하와이에서 필요시에 전개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한국 입장에서도 전술핵을 배치를 한다면 이 여론 때문에 이게 정쟁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전술핵을 SBS 본사 옆에다 배치한다 그러면은 이 목동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북한의 그 선제 타격의 목표가 될 텐데요. 그래서 미국도 이것을 알고 한국 정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양측이 합의하고 수용할 수 있는 맞춤형 핵 확장 억제 전략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한국의 독자 핵무장도 아니고 냉전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미국의 전술핵 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미국의 핵 전략 폭격기가 상시 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올 때 그것을 한국 대통령과 군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요청을 하고 그것을 미국이 수용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또 한국 입장에서도 이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됐을 때 그것을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더 잘 방어할 수 있는 그 수용 시설을 개선하고 확대하는 이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정화석 의원. 그렇다면 이제 괌이나 하와이에 있는 전략 자산, 뭐 핵 비원비 폭격기라든지 핵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걸 운용할 때 우리 의견, 우리 입장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공격하겠다 그래서 방문을 해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예. 조금 전에 이제 뭐 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핵 단추는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다. 네. 이 부분은 미국에 있어서 아주 양보할 수 없는 불변의 원칙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뭐 남의 손에 이 핵 단추가 있다 보니까 당장 나한테 가해지는 그 핵 위협, 네. 적성국의 핵 위협을 내가 어떻게 불안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갖다 미국이 계속 확장 억제라는 말로 안심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아이 너네들 핵무장할 필요 없이 내가 막아줄 테니까 안심해라는 게 결국은 확장 억제 개념의 핵심인데요. 그러려면은 정말로 그 핵은 핵이니까 네. 결국은 우리나라 영토에다가 정말 핵을 다시 재배치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게 하거나 이게 사실은 가장 안심되는 그렇죠. 부분이겠죠. 근데 이 두 개 다 사실은 미국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자산 뭐 괌이나 하와이에 있는 무슨 뭐 미원 폭격기가 거의 상시 배치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뭐 수시로 뭐 온다든지 네.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이 폭격기에 뭐 저런 데 있어서 그 뭐 전략 운용 작전 이런 데 있어서 한국의 의견 개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형태 뭐 이런 식의 어떤 중간적인 단계에서의 확장 억제 전략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정부에 뭐 제안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 좀 더 강화된 형태의 어떤 확장 억제를 문구로 만드는 그런 협의를 아마 한미 정부 간에서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봉현식 교수님. 지금 한미 간에는 이 확장 억제를 한 전략 협의체가 지금 차관급으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장관이나 그 이상으로 급을 올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의 아이디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고위급 확장 억제 협의체를 좀 더 이제 상시적인 그 협의체 수준으로 그 격상을 시켜서 한국과 미국이 이 핵 전략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을 수시로 소통하고 합의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어떤 문구가 들어갈 것이냐 이번에 별도 문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핵 단추는 미국 백악관의 대통령이 누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네. 단추가 단추가 아니라 이제 럭비공이라는 가방에서 이렇게 코드를 집어넣는 것이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 미국은 핵 단추가 내 집무실 책상에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김정은 위원장이 핵 단추를 자랑했는데 내 백악관에 있는 내 핵 단추는 훨씬 더 크고 실제로 작동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핵 단추로 발사하는 게 아니라 그 럭비공이라는 가방을 그 보안 요원이 들고 다니면은 미국 대통령이 거기 코드를 집어넣으면 발사 명령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악관 집무실에 있는 단추가 있긴 있는데 네. 그 단추는 트럼프 대통령 그 단추를 누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술을 안 마시니까 코카콜라만 마십니다. 그 단추를 누르면 누가 콜라를 가지고 들어와요. 근데 그걸 김정은 위원장이 일부러 얘기를 한 거죠. 네. 얘기가 길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비핵주의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sole purpose policy, 즉 단독 목표 핵 정책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네. 무엇이냐면
미국은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걸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핵무기를 핵 공격을 받았을 때만 사용한다는 유일 목적, 그런 정책으로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또 북핵 위협이 고조화되면서 그래서는 우리 우방국들이 너무 불안해진다 그래서 그것을 발표하는 계획을 철회했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별도 문서를 채택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확장 억제 공약을 좀 더 높은 수준에서 약속한다면 그런 유일 목적 정책에서 훨씬 더 떨어진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 같은 동맹국이 핵 위협을 에 있거나 핵 공격을 당할 경우에는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는 수준으로의 문구가 들어가지 네.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내일 새벽이면 발표가 될 텐데 정화석 의원. 북한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죠? 어떻게 예상해요? 지금까지의 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 대남 내지는 그 대한반도 전략을 보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아마 반응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네. 뭐 그게 북한 뭐 외무성이든 뭐 아니면 뭐 국방위원회 차원이든 어떤 성명이 나올 것 같고요. 물론 그 한미 정상이 내는 그 메시지의 강도, 수위에 따라서 북한도 아마 수위를 조절할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다시 무슨 미사일을 또 발사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네, 이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 조정관이 기자단을 직접 찾아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 얘기도 듣고 가죠.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the Yoon administration, quite frankly, have worked together to make truly historic progress with respect to deepening U.S. ROK cooperation on national security, economic security, and of course, joint efforts to promote and protect our leading edge technologies. Now, this will obviously include efforts to coordinate our investments in the semiconductor sector, to secure critical technologies, and to address economic coercion. One of the things that we did not talk about in the questions today, but that I wanted to make sure I hit, is our appreciation for President Yoon's leadership in improving the Republic's bilateral relationship with Japan, and how much that is also making a difference in the region. 자, 봉현식 교수님. 일단 존 커비 조정관은 직접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대통령이 가기 전에 인터뷰한 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무기 지원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사를 했다가 그 다음에 워싱턴 포스트 타임스 인터뷰에서는 약간 수위를 낮췄단 말입니다. 예. 이번 정상회담에 그 문제가 논의가 된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미국 쪽 요청으로 논의가 되겠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또 군수물자 지원은 한국은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고 군수물자 지원 차원에서는요. 미국이 워낙 바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이번에 155mm 포탄 50발을 미국에 대여하기로 결정한 것을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군수 지원을 이제 윤석열 정부로부터 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정상회담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한국 측에 더 요청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상회담이란 것은 이제 실제 회담장에 앉았을 때 어떤 주제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선 정도로 결정되는 것이지 양측이 어떤 질문을 하고 요청을 하고 대답을 할 것까지 실무선에서 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대통령의 제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떤 추가 지원을 할 것이냐 논의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아직 준비되지 않았지만 정상 간의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특히 미국이 한국의 이런 지원에 감사하다는 표시를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러시아 반발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 대통령실의 얘기는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로이터 통신 인터뷰 발언을 자세히 봐라. 즉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군수 지원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엄격한 조건 하에서 우발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만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또 인권과 생명 보호라는 인류 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한국의 가치 기준에 부합해서 행동할 것이라는 조건부 발언이었지 한국이
뭐 2023년 여름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렇고 이런 군수 지원을 하기로 이미 결정했다는 발언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실 관계자도 한국이 우크라이나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앞으로 러시아가 어떤 행동을 할지에 달려 있다. 러시아가 카드를 쥐고 있다고 발언을 했거든요. 저는 그 말이 정확한 대답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에서 러시아가 국제법을 완전히 위반하는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국제사회에서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전쟁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계속하지 않는다면은 러시아 측은 한국의 군수 지원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미래는 러시아가 어떻게 우크라이나전에서 행동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백악관의 정상회담에서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조건을 명시해서 그리고 한국이라는 국가의 근본 가치와 원칙에 입각해서 행동할 것이라는 발언을 한다면은 한국 측에는 그렇게 큰 안보라든지 정치적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화석 의원.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 순방 떠나기 직전에 우리 국가안보실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상의하는 그런 내용들이 미국이 도청한 걸로 의심되는 이 기밀 문건들이 유출되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이 미국 MBC와의 방송에서 밝힌 입장은 어떤 거죠? 그 아주 질문이 묘했어요. 네. 질문이 친구가 친구를 염탐하냐?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이 친구인데 친구가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도청해도 되는 거냐를 물어봤어요. MBC 기자가. NBC 앵커가요. 예. 예. 그랬더니 뭐라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친구가 친구를 염탐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네. 예. 근데 한미 간의 어떤 동맹의 신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해서 동맹의 어떤 관계가 훼손되진 않을 거라고 본다. 그러니까 나쁜 거는 나쁜 거지만 이런 그런 뭐 유출 이걸 통해서 한미 동맹의 어떤 신뢰 관계가 훼손될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의 답변이었습니다. 뭐 제가 어떻게 보기에는 굉장히 그 정상의 어떤 공식적인 멘트로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교과서적인 발언이 아니었느냐.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뭐 해석하는 데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고 싶은 방향에 따라서는 전자가 더 중요하거나 후자가 더 중요하거나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겠죠. 네, 이번 정상회담 안보뿐 아니라 경제 차원의 협력도 상당히 중요한데 자 이미 방미 초반부터 성과가 좀 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얘기 듣고 가죠. 어제 넷플릭스의 25억 불 투자 발표에 이어 오늘은 6개 미국 첨단 기업들이 총 19억 불의 한국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 주신 미국 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자는 올해 70주년을 맞이한 한미 동맹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 산업 공급망 협력과 우주, AI, 양자, 바이오 등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할 것입니다. 네, 미국 정부는 최근 2년 동안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성과를 지켜세우기도 했는데요. 이 얘기도 듣고 가겠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has invested over $100 billion in the United States. That is translating to jobs across this country. This includes the Samsung semiconductor fab in Texas, Hyundai's work to build an EV factory, significant new investments by SK and battery plants. 네, 정화석 의원. 미국이 고마워한다는 건 뭐 좋은 일이긴 한데 자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선 뭘 얻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결국 국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은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뭐. 미국 시장을 좀 더 예. 열려고 하는 거죠. 네. 그걸 갖다가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미국 시장이 미국에 투자를 안 하면 닫혀 있거나 앞으로 닫힐 수 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제약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렇죠. 그런 제약을 어떤 이 상대국의 눈치를 상대적으로 덜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미국의 힘이고요. 예, 뭐 고맙다고는 해야 하지만 좀 이 투자를 하는 쪽 입장에서는 약간 씁쓸한 감사의 인사라 할까요? 뭐 그런 느낌이 뭐 저만 드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기업들 속도 약간 불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크론이 미국 최대 반도체 회사잖아요. 중국에다 4조 원 정도치를 파는데 중국이 그걸 수입을 안 할 것 같으니까 우리 삼성과 SK 하이닉스한테 중국이 부족할 부분에 대해서 대주지 마라. 이런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뭐 양쪽 당국자들은 긍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부인도 안 했습니다. 사실인 것 같아요. 자, 미중 패권 전쟁에서 지금 우리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됩니까? 우리가 취할 입장은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겠죠. 그 국익이란 것은 비단 미국한테 줄고 받을 건 받는다 이런 양자적인 측면, 그리고 중국과 줄 것은 주고 받을 건 받는다 이런 양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포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서 잘 드러난 대로 첨단 기술 그 레짐에 우리가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는가, 결국에는 GDP 대비 수출액이 그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높습니다. 68.8% 정도인데 이것은 미국의 3.5배 그리고 일본의 2배, 즉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와 비슷한 수준의 그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독일과 그 네덜란드가 있는데, 독일과 네덜란드는 좀 그 저희와 입장이 다른 것이 뭐냐면 유럽 경제 공동체의 일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지역 경제 블록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렇게 무역 의존도가 높은데도 이런 지역 경제 공동체의 보호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생존을 모색해야 되는 그런 외로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중요하지만 또 미국 시장도 중요하고, 한국이 첨단 기술에 계속 부흥을 장기적으로 이뤄나가려면 미국으로부터 첨단 기술을 계속 도입할 수 있는 접근성을 확보해야 되고 또 장비를 도입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단된다면 중국 기업이 원하는 종류의 첨단 반도체를 더 이상 우리 반도체 산업이 몇 년 후면 생산할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한국만 손해가 아니라 중국에게도 손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어떻게 잘 설득을 하는가, 자리매김을 하는가가 중요하겠고, 아까 여러 가지로 우리 기업들이 미국과의 무역 마찰로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 국빈 방문전에 경제적으로 가장 우려가 됐던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체와 전기차 생산 기업, 현대차와 기아가 되겠죠. 에 대해 이익을 어느 정도는 미국 재무부를 통해서 보호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2차 전지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광물의 40%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 가공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서 채굴 가공된 그런 광물을 사용해서 배터리를 생산할 경우에 그게 40% 이상이 되면은 제재를 받게 됐는데, 다행히 미국 재무부가 반도체 생산의 아주 핵심 광물인 캐소드랑 애노드는 이 리스트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이것이 뭐 중국에서 채굴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의 그 LG 그 솔루션과 같은 한국의 제2차 건전지 생산 기업은 이미 2조 원 상당의 그런 이익을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동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문제는 그것도 있습니다. 7,500달러의 보조금을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만 받게 돼 있죠. 네. 하지만 한국 기업만, 자동차 기업만 배제된 게 아니라 유럽이나 일본의 전기차 생산 기업도 배제가 됐기 때문에 꼭 한국 자동차 업계만 손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 이번에 재무부 명령으로 통해 가지고 행정 조치로 비록 현대차와 기아차의 전기차가 미국에 판매될 때는 이 7,500달러 정도의 보조금을 받지는 못하지만 이것을 미국 딜러한테 리스를 할 때면 미국의 국내 전기차와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는 빨리 2025년도 완공으로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는 조지아의 전기차 생산 공장을 완공해서 더 이상 이 IRA의 그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 시기를 단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봉영식 교수님은 곧 일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12년 만에 국빈 정상회담, 과연 어떤 보따리를 들고 와야 우리가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섭섭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칭찬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핵 확장 억제라든지 안보 공약 이런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뚜렷한 성적표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보라는 것은 공기 같기 때문에 없어질 때만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따라서 무소식이 희소식인 것이 안보이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국빈 방문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안보 공약을 굳건히 지켜냈고 우리의 그 안보 주권을 더 강화했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이것이 피부에 와서 닿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 있지만 그 좌우우면하고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숨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대선 기간에 약속한 만큼 이런 칭찬에 연연하지 않고 할 일을 대통령은 다 했다는 기준을 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봉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